안녕하세요. 훌훌국어의 훌티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한번 달려가 보죠. 오늘 할 내용은요, 어간과 어미, 요건데요. 요건 지금 용언에서만 나타내는 친구예요. 기본적으로 용언에서만 나타나는 친구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기억날까요? 뜻이 있으면 뭐라 불렀죠? 근이라 불렀고, 이놈 뜻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뜻이 있는 놈이요. 그러면 근으로 불렀고, 그게 아니고 이놈 변한 놈이야, 변하지 않는 놈이야? 변하지 않는 친구요. 그러면 간이라 불렀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외웠습니까? 뜨끈뜨끈 변속간, 이렇게 지난 시간에 기억날 거예요. X자 이렇게 해가지고 속간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뤄볼 겁니다. 어간은 서술격 조사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요 말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잠깐 냅두고요. 하여튼 어간은 용언에서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미, 요거가 중요한데요. 어간 뒤에 찰싹 달라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인데, 이 어미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우리 본 적 있어요. 어미 누굽니까? 그렇죠. 접어조 삼형제. 접어조 삼형제 형식 형태소의 하나였죠. 자, 이제 이 어미의 종류, 무지막지해 보이는 표를 외워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 위주로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놓고 이 하늘색 부분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미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자, 다른 거 다 가리고 이 부분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어미는 뭐가 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이걸 단어 뜻을 다 찾으면 말씀 어자의 끝 말자, 또 말씀 어자의 끝 미자, 그래서 말끝 말끝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어미는 아까 전에 배운 형식 형태서의 한 요소다. 그냥 뭐 X라고 치환해도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 끝에 오는 X, 말 끝에 오는 형식 형태소 중에 어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말 어미는 말 끝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어를 끝내버린다. 단어를 끝낸다는 건 그 뒤에 바로 띄어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어말 어미가 왔어. 그러면 단어가 끝났군. 요걸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보다 앞에 온 친구죠. 앞에 오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면 선어말 어미가 왔다. 그 얘기는 아직 단어가 뭐 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선어말 어미가 동시에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지만 일단 먹이라는 변하지 않는 부분, 간에 엇이라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요. 선어말 어미가 오면 그 다음에 바로 띄어서 쓸 수가 없죠. 예, 이 단어를 끝내는 어말 어미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다나, 고나 이런 어말 어미가 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뭡니까? 선어말 어미는 이 친구가 오면 그 뒤에 또 뭐가 올 것이다. 나중에 어말 어미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더 좋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선어말 어미 먼저 가볼까요? 이 친구가 형식 형태소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형식 형태소는 지 스스로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지 스스로 사전적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에게 붙어서 그 캐릭터에게 어떤 의미나 기능을 전달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높임,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누면 그리고 시제, 과거 시제냐, 회상이냐, 현재냐, 미래냐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 말, 아니면 추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고 선어말 어미에는 높, 시, 추 왈왈 석유를 시추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네, 5일이 걸립니다. 5일.
자, 오늘 사과할 일이 많네요. 이렇게 해서 선어말어미 누가 있다? 높시추, 높시추 이렇게 진행하고요. 선어말어미는 높임을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추측을 나타내는 말 등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요 예시 한번 볼까요? 이미, 가, 시, 엇, 겟, 다. 그러면 이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우리 배운 거 품사로 뭐라고 하죠? 네, 전부 다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인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쵸? 가죠. 이 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변하지 않는 부분 간. 선생님 방금 뭐라고 물었어요? 뜻이 있냐고. 고라는 뜻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니면 변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변하지 않냐고 물었죠? 그럴 때는 간이라고 얘기하고 고, 영어로 go라는 뜻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얘는 근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끝내버리는 게 뭐가 있죠? 다입니다. 다. 단어를 끝냈으니까 얘가 무슨 어미요? 어말 어미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끝내지 못하는 이 세 개 친구들은 다 따로따로 합쳐서 하나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총 3개의 선어말 어미들이 되겠죠? 곱하기 셋. 그런데 3개의 선어말 어미 중에 이 시는 뭡니까? 예,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고요. 엇은요. 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고 겟은요. 예,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죠. 그렇게 해서 선어말 어미는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말 어미는 단어를 뭐 한다고요? 종결한다고요. 그런데 단어가 종결되면서 아예 문장까지 종결되면 우리 문장이 종결된다는 건 마침표, 문장이 종결된다는 것은 마침표,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끝나는 건데요. 이 어말어미가 오면서 문장을 완전히 단어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단어도 끝내면서 문장도 끝내버리는 걸 종결어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단어도 끝내고 문장도 끝내는데 평서형으로 끝내는 평서형 어미죠. 그리고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종결어미들이 있습니다. 요거 뭐 한국인이라면 문장을 보면 어디 가십니까? 그럼 까는 뭡니까? 그러면 걔는 의문형이요. 이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따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예시,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 있는 거 2개 외운다고 평서형 종결어미를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평서형은 종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얘가 오면 문장을 평서형으로 끝낸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어말어미 하고 있죠. 단어를 끝내는 어말어미가 문장을 끝내면 종결어미, 문장을 못 끝내고 단어는 끝냈지만 또 다른 단어와 연결해주면 연결어미입니다. 연결해주면 연결어미. 그런데 이 연결어미는 또 2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친구는 어려우니까 능력 되는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맞아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하고 예전에 공부했던 걸 적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거의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일단은 무시해 두시고요. 나중에 많이 배우고 나서 이건 들어가면 되고요. 연결어미는 2가지 대등하게 연결하는 친구와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는 우리 영어로 and, or, but의 의미를 가지면, 의미를 더해주면서, 이런 의미를 더해주면서, 그렇죠? 그래서 고면은 약간 and의 의미, 그리고 나는 or의 의미, 지만, 이런 것들은 but의 의미,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의미를 더해주면서 앞에 찰싹 달라붙는 애들, 그런 애들을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고요. 이건 좀 중요해요. 어말어미 중에 연결어미 중에 대등적 연결어미에는 뭐가 있다? and, or, but 계열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많은 문장, 안긴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적은 거 외에도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종속적 연결어미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 조, 가, 이유를 양보. 원조가 이유를 양보. 이게 종속적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자기 혼자서 뜻은 없지만 다른 캐릭터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들인데요. 자, 이거 뭡니까? 원인, 조건, 가정, 이유, 그리고 양보. 양보가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요런, 자, 의미 같은 것들을, 기능을 전달해 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요 전성어미도 많이 어렵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거 한 번만 정리 더 하고 갈게요. 어미는 무슨 형태소 삼형제 중에 하나다? 형식 형태소 삼형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어디 뒤에 붙는다?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다.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뭐하고 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어떤 기능을 한다? 높시추 왈왈. 선어말 어미 높시추 왈왈. 선어말 어미는 단어를 끝내지 않는다. 자, 어말 어미는 뭐를 끝낸다? 단어를 끝낸다. 단어를 끝내면서 문장까지 끝내면 무슨 어미? 종결어미. 종결어미에는 평서형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말어미 중에서 단어는 끝내지만 문장은 끝내지 않는 친구. 문장은 종결하지 않는 친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뭐 문장을 연결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어미라 부르는데요. 연결어미는 오늘 두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대등적 연결어미와 그리고 무슨적 연결어미? 네, 종속적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and, or, but. 종속적 연결어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원조가 이유를 양보. 그렇죠? 르는 선생님이 그냥 집어넣은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원조가 이유를 양보. 저런 의미를 더하면서 다른 익디에 어서라는 연결어미가 오면서 자, 얘는 원인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의미를 더하면서 이렇게 연결어미, 그치? 읽다와 그라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어미가 되죠. 그리고 어서가 오면 어서는 자, 방금 한 것처럼 연결어미지만 동시에 어말어미도 되기 때문에 그 뒤는 어서가 오면 띄었어야 돼요. 왜냐고요? 어서가 오면서 단어가 뭐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성어미가 있는데요. 야, 요거 많이 어렵습니다. 자, 전성어미는요. 성격을 잠깐 바꿔준다. 바꿀 전자에서 성격을, 이때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잠깐 바꿔준다. 이건 의역한 거죠. 잠깐 바꿔준다. 선생님이 이름이 아까 전에 신용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개명 신청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자리에서 저 휼티예요. 휼쌤, 휼티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이름을 잠깐 바꾼 거죠. 잠깐 바꿨지만 뭐 어떤 병원이나 공공기관 가면 뭐 휼티씨 뭐 이렇게 안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성어미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잠깐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뭐 장기자랑 같은 거 조별, 팀별, 이렇게 과별 장기자랑 할 때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학생들 이렇게 여장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대회하고 막 이런 모습. 선생님이 스커트를 입고 긴 머리 이렇게 붙이고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완전히 여성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근데 겉보기가 잠깐 여성인 것처럼 바뀌는 거죠. 뭐 그런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실 겁니다. 그러면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다? 어미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 앞이 어간이 있고, 그래서 어간 더하기 어미는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 용언이다.
그런데 이 동사나 형용사를 이 어미가 붙어서 잠깐 모양을 뭐인 것처럼 명사인 것처럼 성격을 명사인 것처럼 바꿔줬다. 그거에 누가 있어요? 미음, 기. 이렇게 가로치고 으라고 된 거는요. 자, 환경에 따라서 앞이 뭐 자음으로 왔을 때는 앞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미음, 그리고 기는 그냥 무조건 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수험생 때 그냥 미음, 기, 미음, 기 이렇게 외웠는데요. 사실 미음하고 음은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애거든요. 그래서 미음, 기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어릴 때 했던 것처럼 미음, 기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이 어릴 때 배웠던 게 아직 습관이 돼서 자꾸 이걸 나도 모르게 미음, 기 이렇게 하는데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단어를 끝내는 어말어미를 하고 있어요. 자, 책을 읽음 그러면 이 단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읽은 책, 읽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단어 끝나니까 이거 어말어미 맞아요. 그 중에서도 성격을 잠깐 바꿔주는, 겉모습을 잠깐 바꿔주는 전성어미를 하고 있는데요. 전성어미 중에서도 명사처럼 바꿔주는 걸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미음, 기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처럼, 자, 관형사는 아까 누굴 체포하기 위해 태어난 친구, 체연을 체포하기 위해 태어난 친구, 체연을 꾸미고 다니는 관형사처럼 모양을 잠깐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 리을, 는, 던이 있는데요. 요거 너무 좀 어려워서 선생님 수험생 때는 그냥 쭉 풀어가지고 니은이 뭐라 그랬죠? 예, 은도 되고 니은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을도 되고 리을도 되는 거고요. 의에다가 리을을 붙였으니까 을도 되고 리을도 되는 건데 이게 또 복잡해서 선생님 수험생은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짝끼리 붙여서 니은, 리을, 은, 는, 을, 던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니은, 리을, 은는, 을, 던. 더 쉽게는 진짜 처음 한다 그러면 뭔 놈에 여기 보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니은하고 리을이 많구나. 이 두 개만 외워도 되고 눈누랄라. 관형사형 전성어미 눈누랄라. 관형사형 전성어미 다 외웠어? 못 외웠어? 못 외웠는데요? 근데 왜 기분이 좋아? 눈누랄라. 뭐 이렇게 뭔가 니은하고 리을이 많다.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다 역시 동사인데 이 동사의 간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읽으고요. 그 다음 일부러 듣기 평가 편하게 하라고 여러분 잘 들리라고 읽으 이렇게 읽는데 자 그렇게 않겠죠. 어간에 뒤에 어미가 온 건데요. 뒤에 어미가 왔는데 어미 은이 온 건데요. 이 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서 얘를 마치 관형사처럼 성격을 잠깐 바꿔준 거예요. 품사는 여전히 뭐다? 한 번 동사는 끝까지 동사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접사가 붙지 않는 이상 접사가 붙으면 품사가 바뀔 수 있지만 접사가 붙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가 붙어도 무조건 얘의 품사는 동사다. 그러나 잠깐 모양을 관형사처럼 바꿔서 관형사처럼 그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지난 시간 앞부분에 선생님이 함께 했던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 역할은 문장 성분이라고 그랬죠. 결론은 이제 얘가 관형어가 되는 과정인데 거기 너무 헷갈리니까 일단 눈누랄라 계열, 니은하고 리을 계열이 붙어서 어미로 붙어서 그 앞에 있는 동사를 전체적인 동사를 관형사처럼 모양을 바꿔줬다. 그리고 개도록은 대표적인 부사형 전성어미인데요. 전성어미가 있다라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어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걔는 어미가 붙어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품사는 무조건 동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모양을 잠깐 뭐인 것처럼 부사인 것처럼 바꿔줬다. 일도록의 품사는 동사죠. 그런데 도록이 붙으면서 마치 부사의 형태로 부사형으로 바꿔줘서 얘가 문장 안에서 해라라는 또 다른 동사를 꾸밀 수 있게 된 겁니다. 동사는 원래 동작을 나타내는 애일 뿐이지 누굴 꾸미는 애가 아니었는데 이 어미가 붙어서 모양을 잠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바꿔서 얘도 다른 동사를 꾸미게 됐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전성어미가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어미가 두 가지가 있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는 높시추, 어말어미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천천히 반복하면서 전성어미의 기능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많이 어렵겠지만 벌써 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3분의 1 이상 거의 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절반 가까이 진행됐거든요. 조금만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만 확실하게 익히면 살을 붙였을 때 훨씬 더 천하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생했습니다.